손자병법은 손무가 지었다고 알려진 병법서이다. 수많은 리더들은 이 책을 예술의 경지에 이른 전쟁 기술이라 칭하며 읽어왔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 우리가 당면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고 자살률이 높으며 학구열이 높고 경쟁에 기반한 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우리는 실제로 전쟁과 같은 삶을 치르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전쟁 같은 삶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승리하고 이기기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는 현명하게 이 전쟁을 치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면 꼭 지혜롭게 이기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고 언제 힘을 쓰며 행동할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통찰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손무는 짧은 책을 남겼지만 이 간결한 책 속에 인간의 심리에 대한 깊은 원리를 정확하게 압축하였다. 수많은 리더들이 필독서로 여겼던 이 책의 한 부분을 오늘 소개한다. 1. 상황 판단이 먼저다. 전쟁은 속임수다. 어떤 식으로든 적을 혼란하게 하여 승리하는 것이다. 내가 능력이 없어 보이게 해서 상대의 적개심을 낮추던,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 승리를 가져오던, 상대를 화나게 하여 그의 정신을 혼미케 하던 하는 것이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상황을 온전히 알고 상대는 상황을 잘못 알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비법이다. 내가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지, 얼마나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헤아리고 이 전체적인 상황 판단이 서고, 승산이 있으면 싸우고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병법의 기본이다. 상대가 어떤 면으로든 나보다 강하면 내가 강해질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한다. 2. 빠르게 승리하라. 보통 전쟁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신속한 승리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큰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을 오래 하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피해가 막심하다.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면 물질적 피해가 아니더라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심리적 피해가 막심해진다. 그곳에 우리의 온 정신과 에너지를 빼앗겨 자칫 다른 곳에 쓸 잉여 에너지가 고갈되게 된다.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오히려 작은 전쟁이라도 빨리 끝내어 자신에게 힘을 더하고 그 힘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 전쟁을 해야 한다면 승리하는 것이 좋지만 굳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안다면 얼마나 좋은가. 모공이라는 것은 모략으로 공격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굳이 군사를 쓰지 않고도 승리한다는 뜻이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힘의 크기를 놓고 외교나 절충, 합의로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용해되지 않을 때 싸우는 것이다.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상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내가 몇 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싸워도 쉽게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하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그러나 내 능력이 못 미친다면 반드시 싸우지 말고 방어에 힘쓰거나 아예 피해야 한다. 이렇게 내 능력을 알고 상대의 능력도 알면 위태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한다. 하지만 적을 알지 못하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위태한 상태, 적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위태로운 상태가 된다.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그러므로 나와 적을 아는 것은 힘이다. 4.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 승리는 예측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일 뿐이다. 적에게 빈틈이 있어서 이기거나 내가 내 빈틈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고 싶다면 반드시 이길 싸움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 놓고 싸우는 것이다. 져도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싸워서 힘을 버리지 말라. 오히려 힘을 비축해서 꼭 해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 5. 기세로 싸워라. 누군가 기세가 등등하다면 그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는 한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이용한다. 응용력도 뛰어나고 임기응변에도 능하다.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안다. 이런 여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를 힘있게 하고 그것이 기세로 이어진다. 누군가 그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세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내 기세는 어떠한가?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내 무기가 어떤 것이고 그 각각의 것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은 나를 기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6. 허와 실을 알아라. 공격할 때는 상대의 부족한 곳을 알고 찌르고 내가 잘하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공격할지 아는 것이다. 허나 매번 같은 허실을 쓴다면 내 패가 금방 들통날 것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매번 허실을 정하게 되어 상대를 흔들 수 있고 나는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7. 유리함을 선점하라. 싸움에서 무엇이 나를 유리하게 하는가? 상대가 무언가에 정신을 빼앗겼을 때이다. 실제로 전쟁에서는 앞에서는 꽹과리 소리를 내고 뒤에서 매복해서 치는 법이다. 내 행동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다. 움직일 때는 상대가 정신을 빼앗겼을 때 신속히 움직이고 고요할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쳐들어갈 때는 불같이 하고 상대에게 어둠이 올 때 천둥치듯 공격하는 것이다. 허나 궁지에 모는 것은 좋지 않다. 궁지에 몰린 쥐는 반드시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 생각해 없던 힘도 내보일 것이다. 8. 상황 변화에 익숙해져라. 오늘 공격해 올 것 같지 않다고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갑자기 쳐들어온 적을 막아낼 수 없다. 언제나 자신을 강하게 방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의해야 한다. 적은 언제든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웃다가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다. 같이 공격을 하기 위한 대비가 아니라 막을 준비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위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공격을 느낄 수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적이 공격해 오는지, 패턴이 있는지, 이용하는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 알게 되면 쉽게 그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지 않게 된다. 9. 정세를 살펴라.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싸움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적의 행동을 보면 그가 무엇에 불안해하는지, 그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선점하면 그의 불안을 내가 건드리지 않게 되고 그의 원을 알게 되면 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쉬워진다. 그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지, 어떤 일을 욕하는지 알면 그가 어떤 것에 취약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는 중요하다. 정보를 알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정도로 예측 가능하게 한다.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어지게 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게도 해줄 것이다. 내용이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